올해는 기필코 몇 권의 책을 읽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지금도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독서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틈틈이 책을 읽으려고 애도 써보는데 어떻게 이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작심삼일로 끝나고 미루는 경우도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뭐 쉬워서 하루 만에 뚝딱 읽는 책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몇 장 읽다가 졸다가 결국은 그냥 먼지만 쌓이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 방법, 독서의 방법을 모르고 막연하게 책을 읽기 때문이라고 조언하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 저자를 만나다에서는 탄탄한 독서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 책을 읽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독서 기술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탄탄한 독서력의 저자 곽동우 작가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탄탄한 독서력.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독서라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는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소화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냥 뭐 흥미로운 책 사다가 읽는 거, 그 이외에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선택도 잘해야 하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도 방법이 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도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독서력이 탄탄하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독서에 필요한 근육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네네. 근육을 갖추고 있다. 독서에 필요한 근육을 갖추고 있다. 네네. 네. 첫 번째로는 책을 자기의 어떤 수준과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책 선택 능력이 하나의 어떤 근육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책 내용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 네. 그리고 책 내용을 재료로 생각하는 사고 능력, 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나 생각을 구체화하는 그런 표현 능력이 곧 독서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할 때부터, 그러니까 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을 네. 읽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자꾸 잠만 오고 이러는 건 네, 제 수준이 안 맞는 거죠? 제 수준에 맞는 책이 아닌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수준과 목적에 맞게 책을 잘 선택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예,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독서 습관을 갖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네네. 되는 이유부터 좀 설명도 해주시고 어떻게 네네. 하면은 좀 독서력에 근육을 붙일 수 있을지 좀 쉽게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사람들이 그 책의 어떤 습관을 잘 못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가 없고 그리고 독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재미있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미도 없고 목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독서를 이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네. 독서를 많은 네. 분들이 의무감으로 하거나 또 불안감으로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네네. 먼저 자신이 재밌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네네. 뭐 만화책 같은 경우도 친밀성을 만드는 데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혜, 감성, 교양 같은 그런 막연한 목적보다는 네. 뭐 자신이 책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목적, 독서 방법을 탐색하겠다 또는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겠다, 역사를 공부해 보겠다 아니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얻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선정한다면 네. 그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작가님, 네네. 재밌는 책을 골라요. 그러니까 네. 읽고 싶은 걸 고릅니다. 그때그때. 네네. 뭐 목적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의무감과 네. 불안감으로 책을 고를 때는 거의 없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약간 독서의 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읽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소설만 보시고 네. 실용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실용서만 보시고 또 만화책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뭐 신간 만화 계속 빌려다 보시거든요. 사다 네네. 보시고 네. 독서의 편식 이거는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건 놔둬도 될까요?
그 편식은 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런 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편식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독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편식을 한 이유는 그 편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편식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독서를 통해서 무슨 통찰을 가지고 싶은데 네. 그냥 내가 읽는 책만으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나는 얻고 싶어. 독서를 통해서. 네. 또는 지혜를 얻고 싶어. 근데 만화책만 계속 봐요. 뭔가 목적이 안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자신이 이제 그 책을 읽기 전에 우선은 내가 정말 재미를 추구한다면 재밌는 책만 계속 읽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감성을 키우고 싶다면 뭐 소설이나 그런 쪽을 읽으시면 되고 네. 내가 통찰을 키우고 싶다면 네. 어떤 미래학에 관련된 책, 뭐 4차 혁명에 관련된 책을 꾸준히 읽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편식이라는 게 나쁜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야의 목적을 정하고 그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편식을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편독과 다독이 좋냐고 물었을 때 편독도 분명히 좋은 것이고 네. 다독도 분명히 좋은 겁니다. 다독은 넓게 읽으면서 네. 어떤 다양한 방면의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반면 편독은 한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편독과 다독을 이제 좀 골고루 활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전문성을 네. 키우고 싶다면 편독을 하시면 되고요. 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어떤 철학으로 살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탐색의 독서, 즉 다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끔씩은 그렇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용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읽다 보면 다른 네. 궁금증들이 좀 파생적으로 생겨나면서 다른 네. 분야의 책에 또 손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편식을 하던 편독이든 다독이든 일단은 독서를 좀 시작하고 재미있게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조금 더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서점가에 가면요. 독서 방법 소개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네, 또 네, 뭐 맞습니다. 유명인들이 추천하는 독서법 이런 게 뭐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유명하다고 해서 또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들의 독서법이 다 옳을까? 내가 그대로 따라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독서법은 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료는 뭐 의사에게, 음, 약은 약사에게, 네, 독서는 독서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자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배운다면 자신만의 어떤 독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기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선은 뭐 자기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기 위해서는 네. 독서 기술이라는 게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독서 기술들이 나온 이유, 그러니까 즉 원리를 좀 탐구하면은 네, 수많은 기술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한 기술을 그대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들을 자신의 어떤 수준과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네네.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기술이 수많은 독서 기술이 어떤 것이 맞고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왜? 네, 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에 현혹되기보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네, 어떻게 해서 네, 어떻게 책을 읽어야지 내가 원하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에서 탐구하게 되면 그 기술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네.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요. 예고편만 주시면 어떡해요. 핵심 내용을 그래도 조금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원리를 살짝만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책을 읽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 네. 그러면 책을 읽어서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지,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써 끝나는 건지, 저희가 이제 그 독서 기술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인지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어떤 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가장 좋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내가 찾아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론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책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책만 많이 읽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책의 질과 양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대식가형 독서가들을 낳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네. 제대로 그래서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재료를 토대로 해서 사고를 하고 그것이 그렇죠. 변화와 표현으로 이게 구체화돼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네. 읽었으면 우리는 그 다음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색입니다. 사색. 네, 책을 읽었으면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아,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지? 어허. 무엇이 중요하지?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저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네. 왜냐하면은 낙계적인 정보들은 인터넷에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자는 그런 낙계적인 정보들을 가져와서 네.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자기가 골라 읽거나 아니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어떤 수준에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저자의 어떤 입장에서 고민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책에서 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얻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책의 내용을 파악했고 저자와 소통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네. 내 습관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바꿀 것인지 그런 적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읽고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what, why, how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책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왜 저자는 이런 이야기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네. 이 세 가지를 좀 고민한다면 아마 책을 읽었을 때 그 책 한 권이 삶에 어떤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책을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좀 덮고 사색을 네. 하고 내면화하는 시간들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대식가형 독서가보다는 이제 네. 좀 자기 수준에 맞는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고 소화시킬 네, 수 있는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좋은 거죠. 꼭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자를 만나다 탄탄한 독서력의 저자 곽동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